저희 스튜디오는 처음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십시오. 아, 예. 네. 왜냐면 이제 불러주시면. 저희 자주 오시면 좋은 게 경제적 대가를 다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해서 요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광고협찬과 네. 함께 저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좀 진작 오시지 그러셨어요. 오시는 거는 반가운데 저희가 인도 이야기를 할 건데 네네. 얼마 전에 저희가 인도 현지에서 사업을 하신 분하고 인도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좋네요. 근데 그 인도 니프티 피프티 50인가 그거였네? 네네, 니프티 50. 그 ETF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게 올해 20% 올랐더라고요. 벌써. 많이 올랐죠. 작년에 30% 올랐고 예. 올해 벌써 20% 올랐고 저희가 요게 4월 말에 찍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벌써 20%. 근데 좀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인도 관련해서는? 인도 관련해서 뭐 계속 달라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국가들이 꾸준히 좀 노력을 해오다 보니까 좀 이제 좀 달라졌네라고 좀 눈에 띄는 게 현재 최근의 시점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 달라졌으니까 그럼 이제 너희 평가도 좀 다르게 해줄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다르게 또 평가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좀 바로 두 가식으로 들어가 보죠. 네.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저도 예전에 찾아봤었는데 ETF가 몇 개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냥 시가총액 상위이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것들은 좀 그냥 은행주 뭐 이런 것들이 비중이 되게 높았었고 네네. 어떻게 좀 새로운 게 이제 나와서 또 출연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ETF로는 말씀하신 대로 인도를 대표한 대표지수, 그리고 기업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을 모아놓은 이제 니프티 50 지수라는 거에 투자하는 ETF가 국내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게 코스피 200도 좋고 뭐 니프티 50도 좋고 이런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보통 이제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하니까 좋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도라는 큰 시장 안에서 좀 더 수혜를 먼저 많이 받는 이제 기업들이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그럼 인도의 장점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쭉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도하면 또 거기서 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인구수. 인구. 네, 인구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역전을 했어요, 작년도에. 중국 인구를 넘었었죠. 그쵸. 인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중국도 똑같이, 저희가 중국에 몇 년 전에 먼저 주목을 많이 하기 시작했을 때 생각해보면 소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폭발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실제로도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저희가 봐왔었고, 그래서 그 공식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이제 인도도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ETF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들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한국도 인구는 물론 지금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인구는 꾸준히 늘어났었고, 근데 이제 인구 머릿수 늘어나는 게 끝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이 인구 연령대별 분포는 어떻게 될까? 오른쪽에 있는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맨 밑에 파란색이 제일 어린 Z세대도 아닌 15세 미만, 이제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라고 포함하실 수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쭉 보시면 옅은 파란색, 더 옅은 파란색, 요 두 가지가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뭐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일을 하고 가장 왕성하게 소비를 하는 세대들이 요 15세부터 한 49세,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말씀드렸던 MZ세대라고 소위 표현하는 15세부터 49세가 이 정도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고령 인구도 만만치 않게 요새 소비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 고령 인구도 15% 되고, 그래서 소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인구가 다 합치면 거의 한 60%, 70%가 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쁘지 않네. 그리고 사실 또 저희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좀 더 소비가 많아진다, 그리고 점점 더 소비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사실 15세부터 24세보다는 25세부터 49세 정도를 보통 봐야 되니까, 이 25세부터 49세 비중이 37%나 된다. 미국이나 중국 비교해보면 두 국가가 33%입니다. 그 두 국가보다도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구수가 많은데 그냥 단순히 머릿수가 많은 게 아니고 이런 소비를 할 여력이 있는, 앞으로도 소비를 많이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령대가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젊은 나라라는 거죠. 네, 그렇죠. 젊은 나라의 인구도 늘고 있고 경제도 성장을 하고 있고, 세계 그래서 공장이라는 것도 이제는 중국에서 또 인도로 넘어간다고 하고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이제 같이 버무려져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MZ세대 위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예전에는 보면 인도 경제가 아직은 그래도 좀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인구가 많다라고 해서 그게 곧 경제가 좋아진다, 곧 소비가
많이 확산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등치하기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거기까지는 좀 들어봤거든요. 네. 어때요, 실질적으로 그럼? 인구가 많았지만 그게 좀 빚을 못 발했던 이유가 소비를 하려고 해도 돈을 벌어야 이제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요거를 바꾸려고 인도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환경들 방금 말씀 주신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 중국에서의 탈중국 관련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지금 현재 시너지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일단 굉장히 높은 부분들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경제에 이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네. 경제에 나는 뭐 굳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뭐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들이 좀 있잖아요. 뭐 이제 복지가 좋은 나라들. 복지가 좋은 나라들이나 아니면 애시당초 나라에 돈이 많아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라면 경제 활동 참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겠죠.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막 엄청 높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이제 막 49%니까 이제 한 절반 정도가 경제 활동에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쭉 올라오고 있네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렇죠. 오른쪽 이제 도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역시 요 부분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뭐 한 10년 동안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한 뭐 10년 동안 당연히 올라오겠지가 아니고 이제 최근 들어 더 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소득도 경제 활동과 함께 소득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투자 아이디어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젊은 세대, 인도는 되게 이제 젊은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이들이 그러면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MZ 세대 같으면 당연히 뭐 온라인 쪽 소비 많이 하고 할 텐데 인도는 어때요? 여기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인도가 조금 더 빠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네. 어떤 부분은 아직도 느린데 어떤 부분이 빠르냐라고 하면은 일단 빠른 부분들은 사실 한국도 최근에 굉장히 빨라졌지만 요 핀테크 관련돼서 본격적 규제들이 굉장히 이제 해소가 되면서 완화가 되면서 핀테크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도 나오고 사업들도 나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더 이상 이 페이로 뭔가를 사는 거에 있어서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약간 핸드폰을 제가 또 자주 잃어버리는데 이게 맞나? 이걸로 하는 게 맞나? 그래도 카드는 내가 잃어버리면 바로바로 정지라도 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우려들이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오히려 이제 더 어린 친구들 보면은 간편결제 엄청 잘하고 그렇죠. 훨씬 더 저보다 잘 쓰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있어서 젊은 친구들은 신용카드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카드 지갑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예. 똑같이 인도도 오히려 이 부분에선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 신용카드라는 조금 더 커져 있는 산업이 있다 보니까 이걸 또 바로 여기 다 이제 신용카드는 구식이니까 다 없애.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들이 느려졌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 반면에 이 신용카드 신용거래가 조금 늦다 보니까 반면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도입이 됐었고 뭐 이 다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 핀테크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인도 하면 또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 IT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이 인도에서는 더 이상 이 핀테크가 굉장히 낯설지 않은 그런 국가다. 근데 이제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용결제 관련돼서는 조금 아직 어린 세대 입장에서는 좀 낯설다 보니까 인도의 이 Z세대들 같은 경우에 신용거래 노출도가 굉장히 낮은 모습도 이 오른쪽 표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도 혼자 6%고 뭐 심지어 다른 국가들 저 주황색이 인도죠. 맞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주황색이 인도고 나머지 국가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66%나 되고 뭐 인도보다 그 금융 시장이나 뭐 경제 상황이 엄청 낮다고 보기 힘든 다른 국가들 뭐 콜롬비아라든가 남아공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인데 인도 혼자 6%인 그런 상황을 보시면 아직까지 요 신용거래에 대해서 낯선데 Z세대 입장에서 본인들이 소비를 하고 요 신용거래가 점점 더 삶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요 비중이 높아질 거고 이 신용거래라는 게 뭐 무작정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결제를 편하게 해주고 거래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인도의 소비적인 측면에서 이제 소득도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는데 요 소비라는 방식도 점점 더 편해지고 더 방법이 다양화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젊은 층도 경제 생활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소비를 하게 되면 또 당연히 핀테크를 활용하게 될 테고 온라인을 통해서 미국도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고 인도도 총선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역시 인구 많고 땅덩이가 커서 그런지 선거를 44일 동안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44일 동안 이제 한 달 반 동안 투표를 한 달 반 동안 대단합니다.
근데 혹시 요 얘기를 하는 게 정책적으로 뭔가 좀 불확실성은 없을까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측면만 봤을 때는 이제 일단 모디 총리가 제 3선이죠. 삼선에 성공을 한다라고 이제 보는 측면들이 조금 더 우세한 부분들이 있고요. 뭐 네. 이렇게까지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작년 지방선거에서도 일단 이 모디 총리가 있는 장이 이제 압승을 했고 요 총선에서도 어느 정도 승리가 조금 더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3선을 계속 이어간다라는 측면은 그럼 앞에 1선 처음 당선됐을 때 그리고 네. 재선됐을 때 정책들이 꾸준히 계속 이제 3선에서도 더 이어져 갈 것이다. 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정책 불확실성보다는 조금 연결선상에서 쭉 네. 이어지다. 그래서 뭐 지금 계속 강조가 되는 게 이제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정책들이 모디 총리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로 이제 언급이 뭐 자주 여러 군데서 되고 있는데 이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정책은 이름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에서 뭔가 이제 만들어서 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 요 속진된 경제 성장이 또 소비로 이어지고 그럼 또 이제 계속 이 선순환이 이어지는 이 소비가 늘어나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점점 더 생산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 선순환을 노리는 정책이 이제 인도의 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인데 사실 뭐 최근에 중국에서도 몇 년 전에 중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비슷한 정책들을 그렇죠. 자주 해왔었잖아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도에서 뭐 단순하게 이런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공장 많이 짓는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요 인프라 관련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일 것 같고요. 이 인프라 관련돼서 이게 진짠가 싶어서 네. 저희도 이제 현지 인도 법인의 이제 애널리스트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네. 정말로 이렇게 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이 철도라든가 이런 인프라 건설 정말로 많이 하냐라는 부분들을 물어봤었는데 뉴스를 틀면 한 뉴스의 10개 중에 한 2개는 뭔가 새로 건설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이제 도시를 지나다니면서 공사 현장을 안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는 부분들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피부에 느껴진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구나. 단임제 국가면은 사실 이런 정책들이 사실 뭐 이어지기가 사실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데 뭐 삼선이 그 가능성이 높고 뭐 지금 2선 했었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좀 더 장기 프로젝트를 꾸준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책의 지속성도 그렇고 맞습니다. 불확실성은 좀 낮고 지속성이 높다. 근데 지금 표에도 나오는 것처럼 인프라 투자 규모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또 세계에서도 지금 뭐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 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또 인도에 가서 또 현지에서 많이 만든다 하고 또 현지는 그만큼의 소비 시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앞에서 잠깐 우리가 ETF 니프티 50, 니프티 50 네. 그 지수 있다라는 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새로운 게 나온다라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방식이 좀 있습니까?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소비에 조금 더 집중을 한 ETF다 보니까 소비 관련된 기업들이 대충 어디 섹터로 분류되더라 이런 거 쭉 생각해 보시면 보통 무슨 땡땡 소비재로 네. 섹터로 분류가 많이 됩니다. 네. 뭐 보통 자유 소비재랑 필수 소비재 두 개로 크게 나뉘는데 지금 ETF도 그 두 가지 섹터 자유 소비재하고 필수 소비재 섹터에 투자를 하는 ETF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섞은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인도 빌리언 컨슈머.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 어떻게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빌리언은? 빌리언은 이제 어쨌든 빌리언이라는 뜻이 10억이니까 인구. 예, 인구수가 10억이 일단 넘으니까 10억 단위의 인구 네. 규모가 있는 그 시장. 10억 명의 소비자가 있는 뭐 기업 구성을 한번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소비재 기업들이 쭉 들어가 있고 어떤 기업들은 익숙하신 기업들도 있고 어떤 기업들은 이런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지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위 섹터를 좀 더 보시면 일단 자동차 기업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일단 보실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음식료라든가 이제 호텔, 레스토랑, 일반 소비재들, 치약이라든가 칫솔 같은 이런 소비재들 생산하는 기업까지 해서 이 다양한 소비재 기업들이 편입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뭐 대신에 이제 특정 섹터에 많이 쏠리게 되면 또 그 섹터 리스크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최대한 좀 조율을 해서 요 분산 투자해 놓은 그런 ETF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 관련된 것들을 쭉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적게는 뭐 1%대에서 많게는 9%대까지 네, 비중이 있는 이 중에서 조금 뭐 주목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또 최근에 막 떠오르는 기업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이 최상단 순위부터 쭉 보시면 일단 타타모터스가 보이실 텐데 이거는 다른 전문가분의 입을 빌려서 제가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이제 인도의 현대자동차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인도 하면 거의 타타 그룹 이야기 많이 나오죠. 설립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1945년도에 이 기업이 설립이 됐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승용차 만드는 데는 아니고 상용차들, 뭐 구급차라든가 트럭, 버스 이런 것까지도 같이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종합 자동차, 상용차 이제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인도 내수 위주 기업이다 보니까 내수 시장에서만 유명한 브랜드 아니냐라고 예.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자회사 브랜드 중에 제규어랑 랜드로버가 이 타타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 인수한 거죠. 네네네. 생각보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비중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오. 네. 생각보다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기업도 이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 자동차 마힌드라 그룹. 네, 마힌드라 그룹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기업이고 여기도 사실 다양한 차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프 차량 조립 회사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그 이후에 뭐 소형 승용차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이륜 구동 차량이든가 이런 다양한 차량을 만드는 멀티플레이어로 지금 발전을 해와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다음에 3위까지 조금 먼저 순위를 보시면 타이탄이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타이탄. 네.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타타 그룹 계열사고요. 여기는 이제 이 보석하고 시계가 주력 상품입니다. 보석 시계 같은 럭셔리 제품을 생산하는 그다음 시가총액 4위 기업은 네슬레인데 처음에 저도 이 국성 정보를 보고 네슬레는 인도 기업은 아닌데 왜 이게 인도 빌리언 컨슈머 ETF에 구성 정보로 들어와 있을까? 네. 이게 스위스 기업인데 네슬레가 인도 지역에 자회사를 세워서 이 자회사가 인도에 상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에 있는 별도 법인. 네, 별도 법인입니다. 요게 이제 상장이 따로 되어 네네, 있는 거예요? 따로 되어 있고 오. 뭐 보시면 네슬레라는 기업 자체가 유제품이라든가 뭐 제과 초콜릿, 음료 이런 걸로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부문별 매출 구성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그런 이제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다 정도. 주요 기업 중에 마지막으로 스즈키 모터스가 있는데 네. 여기도 이제 일본 자동차 기업인 스즈키 그쵸. 모터스가 이제 인도에 이제 자회사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조금 더 경제적인 자동차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격이 낮은 단가가 조금 낮은 자동차들 위주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자동차들도 같이 좀 생산하고 있고 뭐 전기차 모델 출시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일본 자동차 기업인 스즈키 모터스 자회사가 이 구성 종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다. 이 외에도 사실 인도 관련된 소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이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소비에 내가 좀 더 포커스를 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ETF도 있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소비에 특화된 그리고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5개 기업 ETF 내에서 비중을 보니까 40% 가까이 네네. 되네요. 그렇게도 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인도 빌리언 컨슈머. 네. 인도의 14억 인구의 소비와 관련된 네. 소비를 주목한다면 이 ETF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근데 마지막으로 좀 인도 투자가 좀 낯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인도는 투자를 해보신 분보다 안 해본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마지막 좀 당부의 말씀 해줄 수 있다면요. 낯설다 보니까 이런 좀 간접적인 수단들 ETF라는 조금 더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수단도 충분히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직접 종목에 투자해야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또 그만큼의 리스크를 같이 안고 그쵸. 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잘하는 게 맞나라는 우려도 당연히 있을 거고 뭐 국내에 아직 정보도 많이 안 풀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ETF로 뭐 가볍게 먼저 스타트를 끊어놔야지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스텝을 제가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몇 년 전에 사실 한 8년 전, 9년 전만 해도 중국에 직접 투자하세요라고 했을 때 선뜻 또 손이 안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이 중간에 또 좋은 성과를 내신 경우들도 있었던 거 보면 그 시작을 ETF 같은 조금 더 분산 투자되어 있는 수단으로 먼저 스타트를 하시고 뭐 스타트를 해서 또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면 아 인도에 이런 기업들도 있네. 일단 인도라는 국가 자체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그 다음 스텝이 또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ETF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 관심사를 먼저 조금 넓히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인도 증시도 뭐 중간중간 뭐 부침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만 꾸준히 또 우상향하고 있고 그게 인도 그 선섹스 지수인가요? 네, 센섹스 지수. 센섹스 거기랑 또 우리나라에서도 상장되어 있는 몇 가지 ETF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고 이번에는 그 중에서 조금 더 소비에 특화되어 있는 소비에 특화되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 ETF. 네.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경제적 대가,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저희가 만들어졌고요. ETF 무슨 팀이죠? ETF 마케팅 본부라고 보시면 돼요. ETF 마케팅 본부의 네. 안상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